이게 푸는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실제로 문제에서 나왔던 거거든? 실제로 이렇게 문제 나와서 대부분 애들이 그 당시 이렇게 풀어서 맞았네 이러고 넘어갔거든? 그래서 이제 학교 내신에 2번과 3번 같은 게 등장하기 시작한 거야. 자 2번에 그럼 답을 내봐. 다시 1번 문제를 내가 1, 2, 3, 4가 있는데 이 중에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때 작은 순서대로 A, B, C, D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해서 우리가 1이 2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 1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구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60가지로 보고 이렇게 되는 사건의 가지수가 4가지니까 답은 15분의 1이다. 60, 전체 가지수가 60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하면. 120가지. 그렇지. 얘는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전체 가지수가 60가지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내가 하는 말 이해하니? 얘들아, 우리가 지금 확률을 배우는데 그중 첫 번째가 수학적 확률이거든? 그럼 수학적 확률의 정의가 뭐야? NS분의 NA. 요걸 우리가 지금부터 P로 정의를 한 거지. 맞아? S라는 거는 표본 공간의 전체 원소의 개수 분의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바로 수학적 확률의 정의거든? 이해하죠? 근데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 그게 뭘까? 일단 표본 공간이라는 게 뭔지는 알지? 용어는 정확하게 다 알아야 돼요. 표본 공간이라는 거는 시행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 이게 표본 공간입니다. 알겠죠? 그 정의는, 용어의 정의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너희가 기본 정석 배우고 실력 정석 배웠을 때 이미 한 번씩 한 줄로 다 문장으로 적어 봤었어. 기억나?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뭘 얘기해 줬었냐면, 자,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적혀 있는 게 보통의 주사위잖아요. 그럼 여기서 1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뭐예요? 답이 뭐예요?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당연히. 맞아요? 근데 주사위가 있는데 똑같은 정육면체 주사위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 1, 2, 3, 4, 5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럼 여기서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6분의 2죠.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1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거든요. 근데 요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거든. 근데 요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 따르면 여기에서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죠? 표본 공간을 집합으로 나타내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이니까 1, 2, 3, 4, 5, 6이죠. 맞아요? 그럼 사건 A라는 게 일어나는 거는 요 1이죠. 그래서 6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S라는 집합이 뭐죠? 1, 2, 3, 4, 5죠. 맞아요? 여기서 사건 A가 일어나는 집합은 1이죠. 그럼 이렇게 정의에 따르면 요 정의에 따르면 이거의 확률을 구했을 때 어떻게 돼요? 전체 경우의 수가 5잖아. 맞아? 그리고 요 사건 A가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1이잖아. 그러니까 5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는 이게 5분의 1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 맞아? 그럼 이게 답이 3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 그게 뭐였어? 그게 뭐였어? 일단 우리 3학년이거든? 빨리 얘기해 줄래? 지원아 뭐였어? 아니 안 들어도 알아. 안 들어도 알 거야. 준범이 뭐였어? 뭐가 일어날 확률이 같아야 돼요? 확률에서 수학적 확률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 뭐가 일어날 확률이 같아야 돼요? 요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아야 돼요. 알겠어요?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다. 즉 이렇게 했을 때 1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이 여기에서랑은 다르게 다른 눈의 수의 2배만큼 일어나거든? 그래서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다르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다시 얘기해보자. 이거는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아야 한다.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일어날 확률이 같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거든? 이런 거에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같은 일이지만 어떻게 한다? 서로 다 다르게 본다. 알겠어? 이해했어? 같은 일이지만 서로 다 다른 일로 보자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얘네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것처럼 똑같이 풀 건데 얘가 지금 같은 일이지만
얘네를 다르게 봐야 한다고. 알겠어? 그럼 얘는 2가 다시 곱해지지. 여기다가. 그럼 48이지. 그럼 24에다가 3을 곱하니까 얼마야? 72지. 맞아? 그다음 얘는 24지. 나 맞게 했니? 자, 4팩인데 24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3을 곱하니까 72지.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왜 나 96인 것처럼 보이지? 1이 나올 경우가 또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또 해줘야 되지. 맞지? 그러니까 요거 자리가 바뀔 수 있지. 요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144지. 144에다가 24 더하니까 어떻게 돼? 나 왜 계산이 틀리지? 이해가 안 갔어 갑자기. 그렇지. 미안해. 요거는 상관이 없지. 요거는 상관이 없고 얘가 1이 저거가 요게 1A일 수도 있고 1B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48이야. 그럼 70이랑 48을 더해서 전체 경우의 수가 120까지가 되는 거고, 사건의 가지 수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지금 2, 3, 2, 4, 3, 4 나올 수 있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각각 두 가지씩 있으니까 어떻게 돼? 6가지가 되는 거고, 얘도 1A랑 1B가 있잖아. 그래서 요거 한 가지가 아니라 역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20분의 8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로 나눠주니까 15분의 1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풀었을 때 답이 왜 같나요? 라고 물어보면 우연이에요. 우연.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일이지만 다르게 일을 보고 풀어야 한다.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같게 만들어줘야 하니까. 알겠어? 그럼 2번을 풀어봐요. 그래서 2번은 선생님이 변형한 거고요. 3번은 변형해서 학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일단은 잘못 푸는 거 먼저 다시 해보자. 잘못 푸는 거. 그러니까 1을 구분하지 않을 때랑 구분할 때랑 확률이 첫 번째 문제는 같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똑같이 같이 나오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 이해했어? 그러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죠. 111땡, 11땡땡, 1땡땡땡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요 첫 번째 경우는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가 일단 3가지고 얘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4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12가지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11땡땡인데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같은 일이 있으니까 12가지고 여기 네모에 들어갈 게 2, 3, 2, 4, 3, 4니까 3가지죠. 일단은. 그래서 36가지네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맞습니까? 1땡땡땡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4가지죠. 그러니까 아니죠. 2, 3, 4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1가지고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4팩이죠. 24가지라서 잘못 풀어버리면 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48에 얼마죠? 72가지가 나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얘가 3가지고 얘는 3가지고 얘는 1가지죠. 그래서 오답은 72분의 6, 7 요게 오답이 나오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제대로 풀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번 고쳐볼게요. 제대로 풀어봤을 때는 같은 일이지만 다 다르게 보라고 했어.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그냥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제대로 풀려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6개의 숫자 중에 4개를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6P4로 보면 돼요. 그럼 얘가 6, 5, 4, 3 이렇게 나오는 거고 각각의 경우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얘네들을 뽑는 경우의 수를 보면 되겠죠. 얘네들을 뽑는 경우의 수는 네모 안에 들어갈 게 일단 3가지고 맞아요? 네모 안에 들어갈 게 일단 3가지고 그 다음에 A, B, C의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3팩이죠. 6, 3, 18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도 2, 3, 2, 4, 3, 4 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1, 2개만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6가지가 되고요. 얘는 그냥 2, 3, 4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 1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거 다 곱해버리면 얼마예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25가지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약분했죠? 그럼 6, 4, 24 72분의 5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나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줄래? 아까 니네가 이 120분의 13이 나왔다며. 나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줘. 이거 내가 적어놓은 답이랑도 다른데? 뭐 틀린 거 얘기해 줘. 네.
아, 3번에 여기 3을 안 곱했네요. 요 1이 될 수 있는 게 요 A, B, C 세 가지죠. 그거 곱하기 3해서 세 가지가 돼야 되고,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게 세 가지였고, 요거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가지였는데, 여기도 A, B 같은 1, 3개 중에 두 개를 뽑아야 되니까 3을 또 곱해야 되죠. 그래서 18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자가 다시 바뀌네요. 뭐로 바뀌냐면 39가지로 바뀌죠. 맞습니까? 그럼 39가지로 바뀌고 3으로 나눠주니까 6, 5, 30, 120분의 13. 요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이해하나요? 여기 3을 왜 곱했냐고요? 여기 3이요 방금? 그러니까 요 1A, 1B 이런 식으로 1이 3개 있는데 어느 두 개를 뽑아서 곱해야 되잖아요. 어느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 3은 요 1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고, 요 네모에 들어갈 숫자 2, 3, 2, 4, 3, 4 요 세 가지 경우가 있고, 같은 1을 뽑았으니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두 가지라는 거죠. 1의 1B가 자리가 바뀌니까.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세 번째 거 답을 내보세요.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세 가지로 내릴 수 있죠. 그중 두 번째가 이 통계적 확률인데, 이 통계적 확률은 그냥 개념은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 준범이가 10번 중에 수학시험을 10번 보면 한 번만 100점을 맞는데요. 그럼 100번 보면 몇 점 100점 맞겠느냐? 통계적으로 10번 맞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처음에 얘기했던 10번 중에 그 한 번, 그 10번 중에 한 번이라는 걸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상대도수라고 부르거든요. 상대도수 n분의 r.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 상대도수 n분의 r에서 n이 무한히 커져요. 그럼 요 n분의 r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큰 수의 법칙이라고도 부르죠. 알고 있습니까? 시행의 수가 크면 클수록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하나 던지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게 수학적 확률이잖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10번 던진다 그래서 5번이 앞면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시행의 수를 굉장히 크게 하면 할수록 결국은 2분의 1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통계적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4번을 푸는 거거든요. 그럼 4번의 답은 뭘까요? 8개 들어있는데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보고 다시 넣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해 보았대요. 복원 추출을 했다는 거죠. 그럼 4회 3회 꼴로 2개 모두 흰공이래. 그럼 4분의 3이 수학적 확률이잖아. 맞아? 4분의 3이 수학적 확률이고 8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내? 2개를 꺼냈을 때 흰공이 몇 개 있는지를 모르잖아? X개 중에 2개가 나올 확률. 여기 쓰면 되겠죠? 그럼 이거 해당하는 X값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X가 얼마입니까? 계산해보면 설마 이거 계산을 못하는 것도 아니죠? 얘 8 곱하기 7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됐어? 그럼 이거 약분하잖아? 2잖아? 2, 7이 14잖아? 42잖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42잖아?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6이잖아? 그러니까 X는 7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고, 사실 시험에 그 통계적 확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기도 하냐면 이 경험적 확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은 문제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요게 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의 문제를 몇 개 풀어볼 거예요. 5번에 답을 한번 내볼래요? 그냥 하나씩 해봅시다. 한 페이지씩 할 거예요. 5번 답을 내보세요. 자, 두 수의 차가 n 이상이 나온 확률 구하래.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전체 경우의 수는 2n개 중에 2개 뽑잖아. 그러니까 2n씩 2죠. 2분의 1에 2n 곱하기 2n-1이니까 그냥 n에 2n-1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두 수의 차가 n 이상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거든?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세라고. 그럼 첫 번째 나온 눈이 만약에 1이야? 그럼 두 번째는 뭐부터 나와야 돼?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나와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게 n가지죠. 첫 번째 눈이 만약에 2면 n 플러스 2부터 2n이니까 얘는 n-1가지죠. 맞습니까? 그럼 마지막 눈이 n이면은 맨 마지막 2n밖에 안 되죠. 이거 한 가지죠.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는 게 내가 구하고 싶은 경우의 수죠. 그럼 1부터 n까지 더하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맞아요? 그럼 분모는 n의 2n-1이고 자, 분자는 2분의 1의 n의 n 플러스 1이니까 내가 약분해주면 답은 2n-1분의 4n-2로 쓸까요? 4n-2분의 n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하죠?
그럼 마지막 건 답이 뭐게요? 2번은? 자, 2번도 똑같아요. 2번도 똑같이 계산해보면 n의 2n-1에 n-1분의 3배 n-1.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입니다. 모르겠는 사람 모름 해주고. 세 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2nc 3이고 공차가 2 등차솔이 돼야 되니까 135, 246 그러면 2n-4, 2n-2, 2n까지 가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2n-4개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분모는 2nc 3이고 분자는 2n 빼기 4니까 계산하면 이거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간단한 문제고요. 세 번째가 이제 확률의 세 번째 정의가 뭐죠? 확률의 세 번째 정의가 기하학적 확률이죠. 기하학적 확률. 근데 사실 이 기하학적 확률은 논술 보는 애들도 있을 텐데 뭐 수능이랑 학교 내신에는 가끔 나오지만 수능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논술에서는 좀 나와요. 논술에서 나오는데 기하학적 확률을 왜 썼냐면 지금은 우리가 숫자를 셀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수학적 확률은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었을 때 구했던 거고 통계적 확률은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나올 걸 예측할 때 쓰는 게 통계적 확률이었고요. 기하학적 확률은 셀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역이 있는데 지원 얼굴이 있는데 이 지원이 코에 맞을 확률 이런 걸 구했죠. 그럼 이제 내가 화살을 쐈을 때 지원이 얼굴이 커서 무조건 요 안에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 코에 맞은 확률은 이 전체 영역의 크기분의 이 코의 크기의 확률이죠. 그럼 1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계산해보면 6번을 계산해볼게요. 6번을 계산해볼게요. 확률이 1이라는 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자, 6번 답을 내보세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분의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영역의 크기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를 빨리 끝내고 공간등으로 넘어가서 쭈루룩 다 나갈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또 보고 나면은 실전 모의고사 및 어려운 유형을 정리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동전을 충분히 흔들어서 멈춘다고 했는데 동전의 중심이 떨어질 전 영역의 크기는 어딜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0인데 요 정사각형 내부가 전부 중심이 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전체 영역의 크기를 얼마로 봐야 돼, 준범아? 100이야? 전체 영역의 크기가 100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상자가 옆에 칸막이 위에서 막혀 있잖아. 그래서 동전의 중심이 떨어질 전 영역의 크기는 64입니다. 이해했어요? 지원이? 이해 못했어요? 동전의 중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여기 이제 상자에 동전을 집어넣어서 충분히 흔든 다음에 멈춘대. 그랬을 때 그 직선과 만나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걸 관찰할 거냐면 동전의 중심이 어디에 떨어질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이해했어? 그럼 동전의 가상위로 하진 않은 거 아니니? 그래서 동전의 중심이 어디 떨어진지를 구하면 그 결국은 동전이 중심과 그러니까 동전의 중심이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만날 수 있는지를 따지자고. 그래도 된다고. 이해했어? 그럼 동전의 중심은 여기 안에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지름 길이가 1인 동전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반지름 길이 1인 동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만큼 떨어진 요곳에 여기니까 여기에는 동전의 중심이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는 요 하얀색 면적인 64예요. 그래서 전체 영역의 크기 전체 영역은 64이고 그다음 너요? 너 확률 들어갔지? 응, 들어가지. 비슷한 문제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중심이 그럼 어디 떨어져야 되냐면 이거 참을 수 있는데 나 다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에 떨어지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영역에 떨어지면 될 거예요. 여기 이해했어?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이 면적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얘 길이는 2고
여기 1 빼주니까 8이고 그럼 16에다 16 더하니까 30인데 겹치는 부분이 하나 있으니까 4를 빼줘야 되죠. 그래서 28이죠. 내 말 이해했어요? 전체 영역 64고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의 크기가 20 얼마라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64분의 28 뭐라고? 이게 답이라고. 이해했어? 이게 답이에요. 그럼 7번 해보세요. 이것도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어느 정도는 애들아 숙지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7번 같은 문제를 봤을 때 고민하면 못 풀어. 나중에 시험장에서. 딱 보면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12시부터 13시까지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대. 누가 도착하든 10분까지만 기다리기로 했을 때 A와 B가 만날 확률을 구하래. 자, 이런 약속을 내가 만약에 했을 때 내가 나가서 기다려야 될까 말아야 할까를 따지는 게 이제 확률이죠. 그러니까 이 확률을 구해보면 이런 약속을 만약에 잡았을 땐 나가지 않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몇 시에 도착할지 몰라요. A라는 사람이 A가 12시 뭐 X분에 도착할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B가 12시 Y분에 도착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요 X랑 Y는 둘 다 0부터 6시까지만 가질 수 있죠. 1시까지만 기다리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얘도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고 많이 기다려봐야 10분만 기다리기로 했으니까 요 둘의 차가 뭐가 되는 10보다 작거나 같은 뭐 등호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10보다 작을 때만 만날 수 있겠죠. 10분까지만 등호 들어갈까요? 이렇게 합시다. 이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이제 얘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그리면 되겠죠? x가 0부터 60이야. y도 0부터 60이야. 그럼 일어날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는 3600. 그러면 절대값 x-y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x-y가 1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0보다 크니까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y는 x 플러스 10보다 작거나 같고 y는 x 마이너스 10보다 이상이죠. 그래서 x 플러스 10, x 마이너스 10 그렸어요. 요 사이에 있게 되는 요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얘가 10이고 얘가 그럼 50인가요? 얘가 50이죠. 그럼 요 넓이를 구해보면 50 곱하기 50의 2분의 1인데 두 개 있으니까 2500이죠. 그래서 3600분의 2500을 빼주니까 1100이고 공 두 개를 약분하니 36분의 11이므로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 같으면 약속에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죠? 어렵습니까? 자, 8번, 9번 해보세요. 두 문제. 시간 3분. 8번, 9번. 이제 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 섞여 있어요. 복사하고 올 동안 8번, 9번 해보세요. 자, 8번을 보면은 일단은 전체 12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을 뽑는다라고 했거든. 아니 4장이 있는데 각각 1, 2, 3, 4가 적혀 있잖아. 12장의 전체 경우의 수가 일단 12장 중에서 3장 고르는 경우의 수니까 여기 계산하면 얼마야? 12, 11, 10을 6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220인가요? 전체 경우의 수가? 그럼 첫 번째는 모두 같은 색이래요. 그럼 모두 같은 색이라는 거는 같은 색 4장 중에서 3장을 고르는 경우의 수죠. 맞습니까? 그럼 같은 색 4장 중에 3장을 고르는데 그렇게 고를 수 있는 색이 3종류가 있잖아요. 곱하기 3. 그럼 12가지죠. 그래서 220분의 12니까 우리가 4로 약분해보면 55분의 3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1번의 답이고요. 자, 2번은 어떻게 되냐면 숫자가 모두 다르대요. 그럼 숫자가 모두 다르다고 하는 거는 숫자 4개 중에 역시 3개를 고르면 되죠. 맞습니까? 근데 숫자 하나당 고를 수 있는 색이 몇 가지예요? 3가지씩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뭐 하면 돼요? 3에 세제곱하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27 곱하기 4니까 108인가요? 그러니까 얘는 220분의 108.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428, 47, 28, 55분의 27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색도 숫자도 모두 다르대요. 그러면 색이 일단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똑같이 해볼까요? 숫자가 모두 다르다고 한 게 4C3이었잖아요. 그럼 숫자 모두 다르고 색도 달라야 돼. 그럼 어떤 첫 번째 숫자가 가질 수 있는 색이 3가지였으면 두 번째 숫자는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를 갖겠죠. 그러니까 얘는 3팩이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6, 4, 24. 그래서 220분의 24. 약분해버리면 뭐가 남나요? 뭐로 약분할 수 있죠? 4로 약분할 수 있나요? 12로 약분할 수 있나요? 55분의 6. 여기 답이네요. 자, 숫자를 먼저 골랐어요. 맞아? 그럼 숫자가 1, 2, 3 뽑았으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색이 세 가지잖아. 그럼 2는 얘 하나 색 골랐으니까 나머지 두 개의 색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잖아. 색이 세 종류밖에 없으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숫자 고르는 게 4개 중에 3개의 숫자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색 고르는 거. 색도 숫자도 모두 달라야 한다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3개의 숫자 고르고 서로 다른 색 고르고 걔네들에게. 그래서 55분의 6이 답이에요. 자, 9번은? 9번 앞서 했던 거랑 비슷하지. 9번은 3분의 1 나와요? 모르겠는 사람. 9번 했어, 지원아? 왜 안 해, 이 자식아? 전체, 뭐라고? 모을 시간이 없어. 이만큼이 전체 경우의 수죠. 그 다음에 두 장의 카드를 적는데 3A가 B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3A가 B보다 작은 확률은 그러니까 A, B 순서성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A가 만약에 1이면 B가 될 수 있는 건 4부터죠. 어디까지 가죠? 3A까지 가나요? 그럼 요게 3M 빼기. 확률, 학교 시험지 하나만 가져가 줄래, 여기. 훌륭한 학생이야. 수학 100점 맞아서 늦게 온 거지? 그렇다고 해줘.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야, 시험지 어렵지 않더만. 아니,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몇 점이야? 근데 아직 서술형이 안 나와서 못했어요. 그래? 그래서 얘는 3회 빼기 3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린트 9번 하고 있었어, 우리. 자, 2부터는 2,5부터 2,3회까지. 맞습니까? 틀렸죠? 2,7부터죠? 맞아요? 그럼 몇 가지가 빠졌어요? 3가지가 더 빠졌죠? 그럼 쭉 가서 어디까지 가요? 얘가 지금 맨 마지막에 3n이 되려면, 그러니까 여기가 n-1까지밖에 못 가겠지. 그러면 얘가 3n 빼기 3, 그 다음에 3n 빼기 2, 3n 빼기 1, 그게 끝이잖아. 얘는 3가지.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건 얘네들의 합이네요. 얘네들의 합은 느낌이 오죠? k는 1부터 n-1까지 3k를 쓰면 되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 2분의 3에 n의 n-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 전체분의 얘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3n은 날라가죠? 그러면 3n 빼기 1분의 n-1이 pn이 되는 거고, 이거를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3분의 1이 되겠죠. 이해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안 어렵죠? 자, 그럼 넘겨서 10번, 11번 해볼래요? 10번, 11번, 3페이지. 자, 어떻게 하죠? 일단은 될 수 있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 길이가 A인 어떤 AB라는 선분이 있는데 이 PQ로 인해서 나뉘어진대요. 근데 AP, PQ, QB라는 건 다음과 같은 그림이죠. AP, PQ, QB. 그래서 하나씩 써볼까요? AP의 길이를 X로 놓고 AQ의 길이를 Y라고 놓으면 요 AP의 길이는 X고, 그 다음 PQ 길이는 Y죠. 그 다음에 QB 길이는 뭐죠? 틀렸죠. Y 빼기 X죠. QB 길이는 A 빼기 Y죠. 요게 삼각형의 세변을 이루는 경우. 이게 삼각형의 세변을 이루는 경우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되죠. 맞습니까? 일단 X랑 Y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은 둘 다 0부터 A밖에 없거든요. 그럼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경우를 또 나눠야 돼요. 경우를 또 나눠보면 첫 번째는 얘가 가장 긴 변이면 X는 나머지 두 개 합보다 작아야 되니까 A-X보다 작아야 돼서 따라서 X가 2분의 A보다 작아요. 그다음 두 번째, 요게 가장 긴 변인 경우. 그럼 Y-X가 나머지 두 개 합보다 작아야 되니까 X 플러스 A-Y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이제 Y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Y는 얘를 넘긴 다음에 2로 나눠주면 2Y였으니까 2로 나눠주는 거잖아. 그럼 X 플러스 2분의 A보다 작은 거예요. 이해합니까? 세 번째 경우는 얘가 가장 긴 변인 경우. 그럼 A-Y가 나머지 두 개 합보다 작아야 되니까 Y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2분의 A보다 큰 거죠. 이해했죠?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세 변이 삼각형의 세 변을 이루는 경우를 한 거고, 이 두 번째 경우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경우는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 순서가
A, Q, P, B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럼 얘를 우리가 똑같이 X, 얘를 Y 이렇게 써볼까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순서가 뭐냐면 AQ가 Y죠. AQ의 길이는 Y라고 썼고, 그 다음에 QP의 길이는 X-Y로 썼고, 그 다음에 뭐죠? PB. 요 PB의 길이는 A 빼기 X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얘도 요 세 경우를 해줘야 되거든요. 가장 긴 변이 뭔지 모르니까 Y가 제일 긴 변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나머지 두 개 합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Y는 똑같이 해보면 2분의 2보다 작다. 두 번째는 얘가 가장 긴 변인 경우. 그럼 나머지 두 개 합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럼 A 빼기 X 더하기 Y니까 Y 대해서 정리해주고 싶잖아. Y는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2보다 큰 경우죠. X 마이너스 2분의 2보다 큰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게 가장 긴 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럼 A 마이너스 X가 나머지 두 개 합보다 작아야 되잖아. X. 그럼 X가 2분의 2보다 큰 경우죠. 그럼 얘네들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0부터 A까지 X, Y가 다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럼 첫 번째 해당하는 부등식을 한번 찾아보면 X가 2분의 2보단 작아야 되니까 여기 왼쪽만 관심이 있고, Y는 X 플러스 2분의 2니까 이렇게 될 것이며 이거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Y가 또 2분의 2보다 크잖아요. 2분의 2보다 크니까 여기를 말하겠죠. 첫 번째 해당하는 영역이. 그 다음 요 두 번째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Y가 2분의 2보다 작으니까 이거보다 아래에 있고, Y가 X-2분의 2보다 크니까 이거보다 위에 있고, X가 2분의 2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요 삼각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의 크기분의 요 색칠된 부분의 영역의 크기를 구하라는 게 우리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답은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림을 내가 친절하게 그려줬어요. 답 나온 사람. 한비 나왔어요? 자, 요거는 이제 비퐁의 바늘이라는 문제에 관한 건데, 이름도 특이하죠. 비퐁.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게 이제 이화여대 논술로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실력 정석 확률의 제일 마지막 문제죠. 다 알고 있죠, 사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친절하게 그려줬는데, 선생님 힌트를 줬어요. 힌트를 어떤 걸 줬냐면, 간격이 2a인 평행선 사이에서 길이가 2l인 철사를 떨어뜨렸을 때 그게 이 평행선 중 어느 하나와 만나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 가늘고 곧은 철사의 중심에서 가까운 평행선까지의 거리를 y라고 잡았어요.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 x라는 건 어떻게 했냐면, 그 평행선의 수직인 어떤 직선이 중심을 지나는 경우, 그 직선과 이 바늘인가요? 이 뭐죠? 그냥 철사인가요? 네, 철사. 이 철사가 이루는 각을 x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어떤 짓이냐면, 지금 그 이르는 거리라고 하면, 자, 여기가 전체 2l이니까 여기가 지금 l이죠. 절반만큼만 했을 때. 그러면 l 곱하기 여기 l이라고 할까요? 여기 똑같으니까 l 곱하기 뭐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자, 여기도 x니까 l 곱하기 뭐가? 코사인 x죠. l 코사인 x가 어떻게 돼야 돼? l 코사인 x가 우리가 여기 지금 평행선까지 이르는 거리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내 말 이해하나요? 못하나요? L 코사인 X가 어떻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Y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Y가 철사의 중심에서 가까운 평행선까지의 거리인데, 이 거리가 L 코사인 X보다 어떻게 되면 작거나 같으면 여기 평행선 어느 하나와는 만나게 되겠죠. 한 평행선과 만나게 되겠죠. 요거 이해해요? 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다시 Y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가까운 평행선까지 이르는 거리인데 그게 1 코사인 X보다 작거나 같으면 만나게 되겠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자, 근데 일단 X가 일어날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는 어떨까요? 여기에서 X는 여기 이르는 각도가 X라고 했는데, 이 각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예요. 그 다음 Y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어디죠? 가까운 평행선까지의 거리니까 A까지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럼 Y는 0부터 A입니다. 뭐 등호는 좀 무시하고 있어요. 상관도 없고. 그럼 내가 이거를 만족시키는 영역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Y가 0부터 A고요. X가 0이면은
L이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가능한데 요 L 코사인 X라는 거의 그림은 여기 점을 지나면서 0일 때 L을 지나잖아요? 그럼 여기 부분을 말하겠죠? 요거. 이게 답이에요. 그럼 전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의 크기는 파이 곱하기 A니까 파이 A고요. 내가 색칠된 부분의 면적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L 코사인 X를 적분해야 되죠. 근데 L은 앞으로 나가고 우함수니까 2배 해주면 요게 2L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파이 A분의 2L이 답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씩만 써놓으면 안 되고요. Y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Y는 철사의 중심에서 가까운 평행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X는 철사의 중심, 철사가 평행선의 수직인 직선과 이루는 각, 이게 X예요. 그래서 X와 Y의 범위를 찾아서 이 부등식만 만들 수 있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아, 모르겠어? 빨리 해, 빨리. 내가 식을 하나 써놨는데, 자, 얘들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랑 똑같은 거죠.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 구할 때도 그냥 각각의 원소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줬듯이 그걸 전체 경우수로 나눴을 때 확률로 바뀌기 때문에 A 또는 B가 일어난 확률은 A가 일어난 확률과 B의 확률이 더해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확률을 빼주면 된다는 게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예요. 근데 덧셈 정리라고 하면 더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덧셈 정리 2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덧셈 정리라고 하면 이렇게만 써있죠. A가 일어난 확률과 B가 일어난 확률만 더한다.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밑에 거는 P 교비가 0인 경우잖아요. 그럼 A 교비가 0이라면 무슨 사건? 배반일 때만 이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배반이면 A 또는 B가 일어난 확률을 각각이 일어난 확률을 더해도 된다.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나오는 게 사실은 바로 여사건의 확률이죠. 이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A가 일어난 확률을 빼주면 된다.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들이 사실 뭐가 있냐면 배반과 독립과 이 종속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독립을 이야기하려면 또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B 바 A. 그럼 이거의 정의는 A가 일어났을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난 확률.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죠. 그럼 조건부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원래 확률에서 조건부 확률로 넘어올 때 뭐가 바뀐다 그랬죠? 전사건이 바뀌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배웠으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난 확률을 이렇게 구한다 라고 이제 이해했으면 요 세 가지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요 세 가지 말의 이제 국어적 의미는 배반이면 일단 독립부터 할까요? 독립이면 어떻게 되죠? A와 B가 만약에 독립이라면 두 사건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를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영향을 끼치는 사건. 그 다음 배반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배반이면 독립이야, 종속이야? 종속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독립이라는 말을 이렇게도 받아들이셔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난 확률은 뭐랑 같다? 독립이면? A와 B가 독립이면 얘는 뭐가 된다? 얘가 뭐가 돼요, 얘들아? 그냥 P, A가 되겠죠? 이해했어요? 왜냐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난 확률을 구하라고 했지만 A와 B가 독립이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A와 B는 그냥 PA로 계산할 수 있다고. 이해했어? 준범 이해? 마찬가지로 얘랑 또 뭐로 같아?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난 확률과 같은 거죠. 그래서 독립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국어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렵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독립이라는 것을 어떻게 따지자고 했냐면 얘를 우리가 계산하기를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그럼 얘는 PB분의 PA교 B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가 PA랑 같다며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 독립이라는 말의 필요 충분 조건을 PA 교비가 PA 곱하기 PB를 만족할 때 이때를 이제 독립으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독립이면 무조건 얘를 만족시켜요. 그럼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니까 이게 아니면 돼요. 알겠어요?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A와 B가 만약에 독립이야. A와 B가 만약에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일까요? 아닐까요?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 여집합은 독립일까요? 아닐까요? 독립도 맞죠? A 여집합하고 B도 독립일까요? 아닐까요? 독립 맞아요. A 여집합하고 B 여집합도 독립 맞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어차피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그것의 여사건들과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봐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A와 B가 독립일 때 이 각각이 독립이 된다는 걸 전부 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 셋 중에 뭐 해줄까? 1, 2, 3번 중에 하나만 해줄게. 지원이 뭐 해줄까? 3번? 그럴 줄 알았다. 3번을 해볼게. 자, 그러면 A와 B가 독립이라는 말은 요 말과 똑같다고 했고, 그럼 얘가 독립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P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 각각의 곱으로 쓸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증명하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근데 좌변에 있는 걸 봐봐. 좌변에 있는 건 어떻게 되냐면 A 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이지. 그럼 얘는 1에서 A 합 B를 빼주면 되지. 이해했어? 그럼 A 합 B란 A에다가 B를 더한 다음에 뭐 해준다고? 교집합을 빼주면 된다 그랬지. 이해했어요? 근데 교집합은 독립이기 때문에 각각의 곱으로 쓸 수 있었죠. 그럼 얘를 다시 써보면 1 빼기 PA, 그 다음에 PB, 그 다음에 PA 곱하기 PB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니? 이해했어? 그럼 얘가 인수분해 가능하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1 빼기 PA, 1 빼기 PB 이렇게 인수분해 되나요? 맞습니까? 얘가 P의 A 여집합이죠? P의 B 여집합이죠?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A와 B가 독립일 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서로 독립이라는 걸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반화시킨 게 바로 베이지 정리인데 베이지 정리도 조건부 확률의 일반화된 정리예요.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14번 같은 게 이제 가장 간단한 조건부 확률의 문제죠. 14번 보면은 5의 1의 꼴로 모자를 잃어버리고 오는 K군이 있는데 모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A에서 모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B에서 모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C에서 모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럼 이 각각의 확률을 더해야지. 그럼 A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5분의 1이야. 근데 B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A에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C에서 잃어버릴 거는 A, B에서 잃어버리지 않은 다음에 잃어버려야 돼. 그럼 그랬을 때 B에서 모자를 잃어버렸을 확률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고 한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잃어버렸을 때 B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인 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분의 세모 얘를 구하는 거라 답이 61분의 20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알겠습니까? 있으니까 여사건을 생각하겠죠. 여사건이라는 거는 한 칸 가는 거랑 두 칸 가는 거, 제자리에 있는 거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주사위의 눈을 3으로 나눴을 때 목과 똑같은 횟수만큼 가자며요. 그럼 주사위의 눈이 우리가 1, 2, 3, 4, 5, 6인데 이때 몫이라고 하는 건 3으로 나눴을 때 0, 0, 1, 1, 1, 2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해했죠? 그럼 우리가 여사건을 생각하자고 했고 0칸 가는 거 0, 0, 1, 0, 0, 0 두 번째는 한 칸 가는 거 세 번째는 두 칸 가는 거 두 칸 가는 거 이 경우밖에 없죠. 이 네 가지들을 다 구해서 빼주면 돼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주사위를 지금 3번 던졌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8가지죠. 0, 0, 1은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잖아. 그럼 4, 3, 10인데 순서 바꾸는 거 3가지 36가지죠. 0, 1, 1은 2 곱하기 3 곱하기 3인데 순서 바꾸는 거 3가지 그럼 54가지인가요? 0, 0, 2는
2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순서 바꾸는 거 3가지. 12가지인가요? 왜 이렇게 많잖아? 그렇게 나와요. 이게 맞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그 66, 102, 110 6의 세제곱분에 110을 1에서 빼줘야 될 것 같아요. 2로 약분하니까 55. 그럼 얘는 36 곱하기 3이니까 108. 그럼 108분의 53 이렇게 나오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에 관련된 문제였고, 하나만 이제 더 가르쳐 줄 게 남았는데 지워도 되죠? 지원이 지워도 되나요? 네. 지원이 지울게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 확률에서 제일 마지막에 배웠던 게 뭐였어요? 내일은 통계할 겁니다. 이산환경 분포는 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확률이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거는 n번 중에 r번 일어난 확률을 p,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q. 그랬을 때 r번 일어난 확률을 구하는 걸 이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뭐 타율이 0.4인 애가 있어요. 타율이 0.4인 애가. 그런 야구 선수가 있는데 우리가 10번을 휘둘렀을 때 안타를 4번 치게 될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10번 중에 4번 친다. 칠 확률이 0.4였잖아. 치지 못할 확률이 0.6이잖아. 이렇게 계산하자는 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주사위를 4번 던졌어요. 한 번만 3의 눈이 나오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예를 들면 그럼 3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만, 두 번째만, 세 번째만, 네 번째만. 이 각각의 확률이 3의 눈이 나올 확률이니까 6분의 1이고 나머지는 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6분의 5의 세제곱인데 이런 게 4개 있잖아요. 그래서 4번 중에 한 번만 3의 눈이 나온다. 1승 6분의 5의 세제곱. 이렇게 구하는 걸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불렀던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이란 일어난 확률과 일어나지 않은 확률이 혼용되어 있는 확률을 구할 때 알겠어? 그때 쓰는 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은 26번까지 하면 집에 보내줄게요. 깔끔하죠? 한 장. 한 장.